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수학 강의 우수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확률과 통계 수능 분석 영상으로 찾게 됐고요. 일단은 수능 치르신 수험생분들 고생 많으셨고, 아니면 예비 고3들, 뭐 예비 고1일 수도 있지만 미래의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요즘 수능 출제 기조가 요렇구나, 요렇게 좀 영상으로 한번 찾아보시는 분들은 좀 잘 듣고, 내가 요런 부분들을 간과하면서 공부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일단은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를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요, 확률과 통계죠.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저희 예측 범위 안에 그냥 그대로 다 들어왔어요. 뭐 사실 선생님이 엄청난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 모두가 예측할 수 있는 거였죠.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 확률, 통계 이렇게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너무나도 이쁘게 4점짜리에 한 문제씩 쫙 들어가 있는 구조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뭐 2점, 3점짜리에 관한 얘기는 왜 굳이 안 하시나요, 선생님?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영상 보고 목표가 3등급 또는 2등급 이상, 1등급, 2등급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4점짜리가 문제인 거지 3점짜리가 문제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3점에 관해서는 굳이 언급은 안 할 거고, 이 통계 파트가 사실은 가장 쉽고, 수학 전체 우리 고등학교 범위 자체에서 사실 가장 쉬운 게 통계 파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좀 소홀히 할 수는 있는데, 27번 공식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긴 했죠. 공식만 숙지를 한다면 풀 수 있는 문제였고, 28번 같은 경우에 작년 2022학년도죠. 2022학년도와 마찬가지로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가 나온 다음에 넓이를 이용해서 구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29번으로 출제가 돼가지고 문제 난이도가 올해보다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올해보다는 그 확률 밀도 그래프, 함수 그래프에 관한 문제가 좀 어려워서 그래, 킬러 문제다 라고 선생님이 언급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킬러? 준킬러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한 수준의 난이도였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결국은 이 4점짜리 중에서 몇 개가 어렵고 몇 개가 쉬웠냐, 이걸로 이 확률과 통계는 어려웠다 쉬웠다를 구분 짓는다고 했을 때,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솔직히 미안해요. 솔직히 확통은 쉬웠습니다. 확통 많이 쉬웠고, 뭐 미적분이나 기하라든지 이런 타 선택 과목에 비해서는 공부량도 적고, 문제 난이도 자체도, 아니면 문제의 그 참신한, 얘는 진짜 참신하다, 이 정도의 내용도 사실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여태까지 나왔던 역대 기출들을 잘 분석했던 친구들이라면 뭐 문제를 풀었든 틀렸든 못 풀었든 간에 나 이거 다 어디서 한번 본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확률과 통계에서 가장 중요했던 문제 두 문제는 30번과 29번이 1등급, 2등급을 좌우하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확통을 선택하는 친구들, 문과 학생들이 되겠죠. 문과 쪽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등급 컷을 보자면 지금 현 시점, 선생님 촬영하는 시점에서는 아직 확정 등급 컷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미적이나 기하 1등급 컷이 85점, 뭐 2등급 컷이 75점, 3등급이 한 65점 정도, 이렇게 60점 중반, 다 중반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미적이나 기하보다는 모든 등급 컷이 한 2점에서 3점 정도가 높게 측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책정 자체가 2점에서 3점 정도 높게 되어 있는데, 그 확통이 등급 따기가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확률과 통계하고 남은 시간들 많잖아. 동일하게 뭐 예를 들고 학원을 다니더라도 확통이 일주일에 뭐 2시간이야. 그럼 미적은 4시간, 5시간씩 하잖아요. 학원을 다니든. 아니면 인강을 듣더라도 그 강의의 총 시간 수가 달라요. 미적분이나 기하에 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통을 끝내고 공부를 다 하고 나서 남은 시간에 영어를 하고 국어를 하고 좋지, 탐구 공부하고 좋은데, 그 남은 시간 중에 절반 정도는 수원수투에 시간을 투자를 좀 해줘라. 그러면은 확통도 등급 따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왜냐면 뭐 시중에 보면은 요즘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면 2등급 비중을 봐봐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부량 자체가 적어서 그래요. 공부량 자체가. 그래서 확통, 문과 쪽 학생들은 수원수투가 진짜 관건이다. 사실 뭐 요즘 그 교육과정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수능 자체가 공통과목 수원수투가 좀 엄청나게 좀 크리티컬한 부분을 갖고 있지 않나. 제일 중요한 부분, 제일 좀 어려운, 진짜 이번 수능에서 제일 킬러 문제는 선생님은 수원수투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수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통에서 좀 번 시간을 좀 수원수투에 좀 많이 더 투자를 하면 좋겠다.
왜냐면은 미적분 공부하는 학생들은 사실은 미적분을 공부하면서 수투나 수원이 공부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적하는 애들이 10시간 했어. 확통하는 학생들이 10시간 했을 때 그 효율 자체가 달라요. 미적 공부하면서 수투가 복습이 되거든, 수원 수투가. 그러니까 미적 애들이 수원 수투 10시간 했으면 확통 친구들은 수원 수투를 뭐 12시간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은 그래봤자 총 수학 공부량으로 치면은 미적 기하 학생들을 따라가는 시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넘어가서요. 오늘 확률과 통계는 29번과 30번만 풀이를 할 겁니다. 자, 29번 문제입니다. 자, 앞면에는요.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대요.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다 써 있대. 그때 첫 번째 자리엔 1, 두 번째 자리엔 2, 세 번째 자리엔 3, 네 번째 이렇게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쓱 보더라도 이해가 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말들이 나와 있는데 이 6장의 카드와 1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반복을 한대요. 어떤 시행이었냐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K이면 K번째 놓여있는 카드를 한 번 뒤집어 제자리에 놓는데,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어. 그때 6이 나오면 6번째 자리의 수를 뒤집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 놓으면 거기엔 뭐가 써 있는데요? 모두 0이 써 있대. 여기에는 다 0이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6이 나와서 6을 뒤집으면은 6이라는 카드가 0이라는 카드로 교체가 된다는 거죠. 이해됐죠? 요런 시행들을 반복을 한다. 위의 시행을 3번 반복한 후 6장의 카드에 보이는 모든 수의 합이 짝수일 때 나와 있네요. 3번 반복한 다음에 여기 6장에 나와 있는 카드를 다 더한 거야. 그 녀석이 짝수일 때, 뭐뭐일 때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의심을 하죠? 조건부 확률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 그 앞에 부분, 뭐뭐일 때의 앞부분을 보니까 시행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조건부 확률이 되겠죠. 만약에 앞에가 그냥 주사위를 던질 때 그건 시행이니까 조건부 확률이 아닌 거고 뭐뭐 1대를 받는데 모든 수의 합이 짝수일 때 사건에 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조건부 확률이 되겠네요. 그때 주사위의 1의 눈이 한 번만 나왔을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뭐부터 먼저 하는 거야? 이 6장의 카드의 합을 다 더해서 짝수가 언제 나올까? 그거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빠밤. 자, 결국은 모든 수의 합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구분을 지어야 되고 애초에 세팅되어 있는 값들을 한번 봐야죠. 1, 3, 5 홀수 3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 4, 6 짝수 3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의 카드를 뒤집어서 어떤 숫자도 등장을 할 수 있어? 0이라는 숫자도 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뭘 보는 거야? 이 모든 수의 합이 짝수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거고 이 0이라는 숫자도 뭐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0도 너 짝수라고 생각하자. 어차피 0도 더하기에 있어서는 짝수와 역할이 비슷하니까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홀수랑 짝수인 애들을 다 더해가지고 짝수가 나와야 된대. 그럼 거기에 영향이 없는 애는 누굴까요? 영향을 안 끼치는 애들은 요 짝수들이죠. 이 짝수들은 뒤집더라도 0, 짝수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체의 합이 짝수가 돼야 된다는 거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짝수는 몇 개가 뒤집히는지 고려하지 말자. 결국은 이 홀수 3개가 짝수 몇 개로 변하는지를 봐야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될 게 홀수가 짝수 몇 개로 바뀌면? 3개로 바뀌면 되겠죠. 맞아요? 또는 홀수가 짝수 몇 개로? 짝수 1개로 변하면 될 거라고. 홀수가 짝수 2개로 변하면 0, 0으로 변하게 되면은 짝수 5개랑 홀수 1개니까 홀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홀수가 짝수 몇 개로 변할 거냐. 자, 근데 그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다르게 들어가는 게 더 좋아. 잘 봐. 결국은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가 몇 번 나올 거냐 요게 기준인 거잖아요. 그래서 주사위에서 홀수가 3번 나올 때 라고 생각하는 거야. 홀수가 몇 번 나올 때? 3번 나올 때. 선생님 그렇게 되면요 홀수 3번이 1, 3, 5가 나와가지고요 다 짝수로 변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홀수 2번에 똑같은 애가 2번 뒤집히고 나머지 애가 1번 뒤집히면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잘 봐. 얘가 1이라는 카드가
1이라는 카드가 예를 들어서 2번 나오고 3이라는 카드가 한 번 나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얘가 2번 나오니까 1은 0이 될 거고요. 다시 한 번 뒤집히니까 0이 뭐가 돼?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홀수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3이 나왔어. 3이 뭘로 바뀔 거야? 0으로 바뀔 거라고요. 그러면 홀수의 짝수 4개가 되니까 얘의 합은 짝수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뒤집고 남은 카드의 개수가, 남은 카드가 홀수가 몇 개고 짝수가 몇 개인지의 생각보다는 그냥 순수하게 주사위에서 홀수가 3번이 나온다라면 똑같은 애가 뒤집히든 안 뒤집히든 간에 무조건 짝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모두 다른 애들이 3번 뒤집히면 당연히 짝수야. 아니면은 똑같은 애 2번, 1번이어도 걔는 뭐가 되는 거야? 짝수가 된다는 거죠. 홀수가 총 3번 나오면 걔네들은 짝수가 되겠구나. 그럼 두 번째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가 몇 번 나오고 홀수가 1번 나오고 짝수가 몇 번 나오고 짝수가 2번 나오게 되면은 또 짝수가 되겠죠. 홀수가 하나가 0으로 바뀌고 짝수가 뭐 똑같은 애가 2번 나오든 말든 사실 짝수는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중요한 거는 짝수는 겹치든 말든 상관이 없다야. 아무리 백날 천날 뒤집어도 짝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홀수 3번, 두 번째 홀수 1번에 짝수 2번일 때로 나눠서 가자고요. 자, 그러면 자, 홀수가 3번 나올 때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홀수 나올 경우에서 3가지, 두 번째 홀수 나올 경우에서 3가지, 세 번째 홀수 나올 경우에서 3가지. 얼마? 27가지가 나오겠네요. 쉽죠? 자, 그럼 두 번째로 갈게요. 홀수 1번에 짝수 2번이 나올 때입니다. 자, 그러면 자리부터 결정을 해주자고. 1회차가 있고 2회차가 있고 3회차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홀수가 1회차에 나오는지 2회차에 나오는지 3회차에 나오는지 결정해줘야 되겠죠. 그 자리를 결정하니까 3가지. 그래서 홀수가 만약에 3회차에 홀수가 나왔다라면 1회, 2회차에는 무조건 짝수가 들어갈 테니까 짝수에 뭐 언제 나오는지는 우리가 고려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러면 자, 홀수의 위치 결정해줬어요. 거기에서 또 뭐 해야 돼? 홀수 1, 3, 5 중에 누가 올 것이냐? 마찬가지로 3가지가 되겠죠. 곱하기. 자, 그러면 1회차, 2회차에 들어왔잖아요. 1회차, 2회차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는 누가 와야 돼? 짝수가 와야 될 거고요. 짝수의 경우의 수가 3가지니까 3가지 곱하기 3가지 나오겠죠. 그래서 이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81가지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한 거야? 뭐뭐 1대 직전까지 한 거예요. 일단은 지금 얘를 다 더하니까 몇 가지야? 108가지입니다. 108가지. 이 108가지 중에서 뭐가 돼야 된다? 그때 주사위의 1의 눈이 한 번만 나왔을 확률이에요. 그래서 따다단 요 녀석의 사건을 뭐라고 하고? A라고 하고 주사위의 눈이 한 번만 나올 확률을 B라고 했을 때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건 P, B바 A의 값을 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죠. P, B바 A. 모든 수의 합이 짝수일 때 뭐가 되는? 주사위의 눈 1이 한 번만 나왔을 확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PA분의 PA교 B가 될 거고요. PA 27랑 81 더하니까 얼마예요? 108이죠. 108. 확률이지만 경우의 수로 가도 상관이 없죠. 어차피 전체분의 108, 전체분의 A교 B니까 어차피 전체는 약분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봐야 될 거는 A교 B잖아. 그 말은 여기 내부 안에서 1이 한 번만 나오는 케이스를 우리한테 고민하라는 게 될 거고. 자, 그럼 가보자고요. 첫 번째. 홀수가 3번 나왔는데 그 중 1이 몇 번? 1이 한 번만 나왔을 때를 봐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홀수 1번, 짝수 2번인데 그때 1이 한 번 나왔을 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 일단 이 두 번째부터 먼저 고민하면 될 것 같거든요. 두 번째가 너무 쉽잖아요. 왜? 홀수가 몇 번밖에 안 나왔어? 한 번밖에 안 나왔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똑같이 가는 거지. 1회차, 2회차, 3회차 중에 홀수가 들어갈 자리를 결정을 해주고 그리고 그 홀수에는 무조건 누가 들어가야 돼? 1이 한 번만 들어가야 되니까 1일 선택지는 한 가지밖에 없겠죠. 그 밖에 짝수 3개 들어가야 되겠네. 27가지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홀수가 3번인데 그 중에 1이 몇 번만 나왔어야 돼? 한 번만 나왔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C도 이렇게 1회차, 2회차, 3회차가 있잖아. 1회차, 2회차, 3회차가 있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뭘 고민할 겁니까? 홀수가 3번이 나왔는데 1이 한 번만 나왔을 때니까 첫 번째, 1이 어디에 들어갈지를 결정해 주자고. 마찬가지로 1회차, 2회차, 3회차에. 그래서 1이 들어갈 수 있는 회차를 결정해 줬습니다. 몇 회차에 1이 들어갈 거다. 아, 나 여기에 1 집어넣을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두 개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1이 아닌 홀수들이 나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홀수 3개 중에서 1이 아닌 건 2개니까 2 곱하기 2가 되겠네요. 12가지가 될 겁니다. 끝났네요. 27이랑 12가 A교 B가 될 거고요. 2개를 더하니까 39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얘를 누구로 나누고 약분 3으로 한번 나눠주니까 36분의 13이 될 거고요. 문제에서는 이 두 개의 합을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정답은 49가 되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조건부 확률로 우리를 좀 짜증나게 했어요. 원래 쉬운 문제는 어떻게 돼? 조건부 확률 쉬운 문제는 두 개 중에 하나 이렇게 하면 쉬운 문제인데 조건부 확률에서 어렵게 나오는 건 딱 요런 스타일밖에 없잖아. 두 개 중에 그 내부에서 또 찾고 내부에서 또 찾고 요런 구조가 조건부 확률에서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이런 구조의 문제가 참신한 거냐고. 아니라는 거죠. 우리 기출문제 많습니다. 이런 조건부 확률에서 어려운 문제들 많아요. 수두룩 빽빽합니다. 다만 그 사건이나 시행에 관한 내용들이 좀 참신하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런 구조 자체가 나오는 게 처음은 아니다. 기출에 엄청나게 많다. 여러분들 꼭 확률과 통계, 수원 수투는 조금 좀 예년과 좀 달라진 느낌이 있지만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문제 낼 건덕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확실하게 공부하시면 조건부 확률 어렵지 않게 나왔다. 그리고 사실 조건부 확률이 어렵게 나올 거라는 건 이미 예측이 됐잖아요. 모의고사 2023학년도를 준비하는 모의고사에서 3, 6, 9 뭐 그 밖에 4월 뭐 이미 조건부 확률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해에 기출문제, 모의고사는 꼭 다시 한번 시험 보고 끝이 아니라 꼭 다시 분석해보고 수능 전에 한두 달 전에는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29번은 49였고요. 30번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입니다. 집합 X는 10 이하의 자연수래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에서 X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은요 이미 좀 짜증나기 시작했어요. 왜 짜증나죠? 아니 함수 개수 나오는 거 오케이. 나는 이미 예측했어. 왜냐면 우리 매번 함수는 나오지 않나요? 함수의 개수. 이 확통해서 어렵게 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함수의 개수 내는 거야. 오케이 알겠다고. 우리 다 예측했다고. 그런데 짜증나게 나왔죠. 몇 개? 10개입니다. 10개. 그래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 왜냐면은 함수 문제 나오면 기본적으로 뭘 해야 돼요? 1, 2, 3, 4, 5, 6, 7, 8, 90 1, 2, 3, 4, 5, 6, 7, 8, 90 다 그림 그려놓고 시작하라고 선생님은 아무튼 주구장창 말해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배우든 간에 그런 모든 수학 선생님들이 그림 그리고 하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귀찮아서 안 하는 것 뿐이지. 정말 혼나려고. 자, 볼게요. 가조건입니다. 9 이하의 모든 자연수 x에 대하여 fx가요 f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x값이 커지면 함수값이 커져야 된다라는 거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건 증가함수가 될 거고요. 그리고 확률과 통계에서는 증가함수나 감소함수가 나오면 뭐가 돼요? 조합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등호가 붙어 있으니까 중복조합을 사용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할 거고 여기서 아싸!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냐면 나조건과 다조건입니다. 특히나 다조건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요 나조건 때문에 이 문제가 겁나게 많이 짜증나기 시작했어요. 나조건을 보니까요 1에서 5 사이의 x는요 1부터 5까지의 x값은요 함수값이 x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죠? 3을 집어넣으면은 3보다 작거나 같은 1, 2, 3으로만 함수값이 가야 된다는 거지. 이 함수 자체는 애초에 증가함수의 구조인데 3은 3보다 작거나 같은데 4는 4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로 가야 돼. 복잡해집니다. 중복조합으로 해결을 못한다는 게 되겠죠. 자, 두 번째 6에서 10 사이 6부터 10까지는요 fx가 x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아까는 나 자신보다 작거나 같은 애로 갔어야 되는데 6부터 10까지는 나 자신보다 크거나 같은 애로 가야 된대요. 힘듭니다. 자, 그럼 잘 보자고. 1에서 5까지는 내 자신보다 작거나 같은 애로 가야 돼. 작다라는 게 키워드가 되잖아요. 그러면
1, 2, 3, 4, 5 중에 숫자 1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1을 대입하면은 F의 1은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정의역, 공역 중에 1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1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F의 1은 1이다 라는 게 결정이 된 거고요.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10보다 큰 애들은 없잖아요.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일단 나오는 애는 F의 10은 10으로 가야 된다는 걸 확정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로 가볼게요. F의 6은요. F5 플러스 6이랑 같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를 풀 건데, 가나다를 읽으면서 문제를 풀 건데 분류를 진행을 해야 될 거고, 그 분류의 기준은 누가 될까? 그 분류의 기준은 다가 분류의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다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 다에서 고민할 건 뭐죠? 다에서 고민할 거는 그냥 F5 값에 따라서 F6을 얼마를 집어넣어야 되겠냐, 요거를 고민을 해야 될 거고, F5가 올 수 있는 맥시멈 값이 얼마입니까? 5입니다. 5. 그래서 F5가 5일 때를 봤는데 5면은 5 더하기 6해서 11이 나와요. 11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F5가 4일 때 F6이 얼마가 돼야 돼? 10이 될 때가 첫 번째 케이스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F5가 누굴 때? 3일 때 F6이 얼마? 9가 되는 거. 세 번째는 F5가 누굴 때? 2일 때 F의 6이 8이 될 때가 될 거고, 네 번째는 F의 5가 1일 때 F의 6이 누가 될 때? 7이 될 때가 되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더 이상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요, 요 네 가지에 있어서 이 문제를 진행을 할 거고, 첫 번째, 나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못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다 했을 거야. 근데 못 풀었던 이유는 뭐냐면 애초에 여러분들이 분류가 많이 들어갔을 때 너무 싫어합니다. 너무 짜증내고. 이거 언제 일일이 다 해요? 지금 이 문제는 일일이 다 해야 돼. 그리고 확통해서 30번 문제잖아요. 30번 문제면 어느 정도의 노가다는 각오를 해야죠. 어느 정도의 노가다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차근차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좀 많이 그려야 되고요. 여러분들 제발 눈으로 봐주세요. 눈으로. 첫 번째, F5가 4고 F6이 10일 때죠. 그럼 빨리 하자고.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첫 번째 내용을 본다면 일단은 첫 번째든 두 번째든 나발이든 간에 F의 1은 무조건 1이고요. F의 10은 무조건 10이라는 건 찾아놨고요. 그리고 F의 5가 얼마일 때? F의 5가 4일 때였고, 그때 F의 6이 얼마일 때? F의 6이 10일 때입니다. 자, 어찌됐던 간에 우리 이 문제의 기준은 1부터 5까지랑 6부터 10까지 기준으로 잘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라버리자. 여기 윗부분 따로, 아랫부분 따로 보는 구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윗부분, 아랫부분이 있는데 요 아랫부분만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요. 어차피 자기 자신보다 크거나 같은 애로 가야 되고, 이 함수 자체는 대체적으로 모든 애들이 증가함수가 돼야 됩니다. 근데 6이 10이잖아요. 그러면 7도 무조건 뭐가 되는 수밖에 없고, 10, 8도 10, 9도 10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이 첫 번째 케이스일 때는 7, 8, 9는 무조건 10으로 가는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남은 애들은 누굽니까? 요 윗부분을 따져봐야 되겠지. 윗부분. 윗부분에 있는 4, 3, 2라는 녀석이 이 오른쪽에 누구로 가야 될까라는 걸 따져봐야 될 거고. 그치? 4는 4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로 가야 되고요. 3은 3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로 가야 되고, 2는 2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 1은 1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 근데 그 와중에 누구까지 고민을 해야 돼? 증가함수가 돼야 된다라는 것까지도 고민을 해야죠. 한마디로 4라는 값은 5가 4가 됐으니까 4보다 아랫부분 3이라는 녀석은 4가 누굴 선택했냐에 따라서 또 변하게 될 거라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도 또 나눠야 되겠죠. 첫 번째. 여기 아랫부분은 지워버릴게요, 선생님. 요 아랫부분은 지금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조건 다 10으로 가야 되니까. 자, 여기 아랫부분은 지워놓고 갑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F의 4가 얼마가 될 때? 4가 될 때 한번 보자고요. 자, F의 4가 4입니다. F의 4가 4랑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3은 4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초에 자기 자신보다 작거나 같은 애니까 F4가 4로 가더라도 3은 4로 갈 일은 있어 없어? 4로 갈 일은 없죠. 누구 조건 때문에? 요 나 조건 때문에. 가조건에서는 가능해요. 3이 4가 되는 게. 근데 나 조건 때문에 3은 4로 갈 수가 없겠죠. 그럼 3이 갈 수 있는 선택권은 3이나 2나 1로 갈 거고요. 그때를 그냥 일일이 다 카운팅 해주자고요. 자, F3이 얼마로 갈 때? 3으로 갈 때입니다. 자, F3이 3으로 갔어요. 그럼 2한테 물어보겠죠. 근데요, 2는요. 어차피 3으로는 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나 자신보다 작거나 같은 애로 가야 되니까 2의 선택권은 몇 가지가 되겠어? 2 또는 1로 갈 때니까 두 가지가 나오겠죠. 오케이? 자, 1은요? 1은 이미 연결됐으니까 볼 필요 없겠네. 자, 그러면 지우고 빠밤. 3이 이번에 어디로 갈 때? 3이 이번에 2로 갈 때를 보자고. 3이 2로 갔습니다. 2는요? 어차피 2보다 작거나 같은 애고요. 3보다 작은 애들로 가야 되죠. 2는요. 2 또는 1로 가겠네.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 3이 어디로 갈 때? 3이 1로 갈 때. 3이 1로 가버리게 된다면 2는 무조건 누구로 가야 됩니까? 무조건 1로 가야 되니까 한 가지가 나오겠죠.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는 5가지가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F의 4가 얼마가 될 때? F의 4가 3이 될 때. 자, F의 4가 3이 될 때예요. 잘 봐요. F의 4가 3이 됐습니다. 이렇게 연결했어. F의 4가 3이 됐거든? 자, 그럼 3은요. 3보다 작거나 같은 애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잘 봐. F4가 4가 됐을 때도요. 3은 3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로 가는 거였는데 F4가 3이 되더라도 3은 3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거 또 셀 필요 있을까요? 없겠죠. 왜요?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가 어차피 4는 결정을 해줬고 3이랑 2를 결정하는 건데 F4가 4일 때나 F4가 3일 때나 3이 갈 수 있는 케이스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5가지였으니까 두 번째도 5가지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F의 4가 얼마가 될 때? F의 4가 2가 될 때. 자, F의 4가 2가 됐습니다. F의 4가 2가 됐어요. 그럼 3은 어떻게 돼야 돼? 3은 2 또는 1로 가야 되겠죠? 3은 2 또는 1로 가야 됩니다. 3이 만약에 2로 갔다라면 2의 선택권은 몇 가지? 2가지가 나오게 될 거고요. 3이 만약에 1로 갔다라면 2의 선택권은 1가지밖에 없겠죠. 몇 가지? 3가지 나올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죠. 네 번째는 너무 쉽죠? F의 4가 얼마가 될 때? 1이 될 때. 그럼 모든 애들이 얘가 1로 가니까 모든 애들이 다 뭘로 가야 돼? 1로 가야 되겠죠? 1가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모양을 조금 지울게요. 요거 모양을 조금 지운다면 요런 구조가 될 거고 5, 5, 3, 1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는 토탈 1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또 화이트 있게 그림 그립니다. 두 번째, F의 5가 3이고 F의 6이 9일 때거든요.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귀찮아. 근데 여러분 30번 문제면 요런 시간 투자는 해야죠, 그냥. 자, 그래서 일단은 F의 1은 1로 무조건 고정이라 했고 10은 10으로 고정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 나온 전제가 F5가 3. F5가 3, 그리고 F6이 9일 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를 기준으로 자를 거고 5를 기준으로 잘라줄 거고요. 자, 이제 또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처음 케이스에선 아랫부분이 존재하지 않았죠. 무조건 한 가지니까 볼 필요 없었다. 두 번째 케이스에선 아랫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이 아랫부분도 한번 따져볼게요. 자, 아랫부분을 보면 7, 8, 9가요. 9랑 10에서 놀아야 돼요. 그렇죠? 9랑 10에서 놀아야 되고 증가함수야. 그런데 잘 봐. 잘 생각해봐요. 7은요. 7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로 가야 되고요. 8은요. 8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로 가야 되고요. 9는요. 9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애초에 선택권 자체가 9랑 10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아까 처음에는요. 증가함수라는 것과 나 자신보다 작은 애들로 가야 된다. 이런 애들이 복합적으로 연계가 돼가지고
중복조합을 쓸 수가 없었어. 그런데 지금은 막상 갈 수 있는 게 9랑 10밖에 없는데 7, 8, 9보다 9랑 10은 무조건 다 크거나 같다는 거죠. 그 소리는 어렵게 갈 필요가 아니야. 일일이 다 세도 되지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일일이 다 세도 되지만 지금 요 아랫부분을 볼 때는 굳이 우리가 일일이 다 세는 것보다는 중복조합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겠다. 그래서 지금은 중복조합을 사용하겠습니다. 2H3이 되겠죠? 그럼 2H3이니까 얼마가 될 거고 4C3이 될 거고요. 4가 되는 거 찾아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그와 동시에 여기 윗부분을 또 따져봐야 될 거고요. 자, 윗부분을 따져볼 건데 잘 봐요. 2, 3, 4가요. 1, 2, 3에서 놀아야 되겠죠? 그러면 4부터 가볼게. 4의 선택권은 4가 누구로 갈 때랑 3으로 갈 때랑 4가 2로 갈 때랑 4가 1로 갈 때인데 잠깐만. 뭐라고? 4가 3으로 갈 때, 4가 2로 갈 때, 4가 1로 갈 때를 구해야 되는데 열로 넘어가 볼래? 우리 방금 구했잖아. 4가 3으로 갈 때 5개, 4가 2로 갈 때 3개, 4가 1로 갈 때 1개라고 우리가 구해놓지 않았어요? 끝난 거예요. 이미 앞에서 우리가 다 구해놨다고. 5, 3, 1 나오겠죠. 굳이 이걸 왜 또 세고 있냐고 앞에서 다 셌는데. 구조가 똑같잖아. F4가 3이고 전제 조건 똑같고요. 5가 딴 데로 간 건데 그거 알 바 아니지. 이 전체가 아니라 3, 2, 1인 5, 3, 1이 나오겠죠. 9가지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4 곱하기 9를 뭐 해줘야 될 거고 곱해줘야 될 거고요. 두 번째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는 36가지가 될 거예요. 됐죠? 자, 14가지, 36가지, 일단 50가지까지 나왔습니다. 잘 봐요. 문제를 끝났어요. 자, 세 번째로 가겠죠. 자, 세 번째로 가면요.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나와 있을 건데, 잘 봐. 세 번째가 뭐였냐면, F5가 2고 F6이 8일 때거든요. F5가 2고요. F6이 8일 때예요. 그리고 10은 10으로 가고 1은 1로 가는 구조잖아. 그리고 얘를 마찬가지로 반을 쫙 쪼개서 따로 보겠죠. 잘 봐요. 이 윗부분을 보니까 3명이 2명으로 가는 구조야. 작아지는 구조죠. 잘 봐요. 3명이 2명으로 가는 구조야. 커지는 형태죠. 3명이 3명으로 가는 구조입니다. 커져야 되는 형태예요. 이 아랫부분은 커져야 되고 얘는 작다잖아. 자기 자신보다. 3명이 3명으로 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어때요? 얘랑 얘 똑같겠죠. 얘랑 얘 똑같겠죠. 대칭의 형태를 따르고 있네. 아, 두 번째랑 세 번째는 대칭의 형태구나. 그 말은 두 번째에서 36가지니까 세 번째를 굳이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얘도 36가지겠구나. 오케이? 자, 근데 잘 봐. 요거를 수정해볼까? 마지막 형태를 보면은 마지막 형태가 뭐였냐면 F5가 1이고요. 1이고요. 그 다음에 F6이 7이에요. F6이 7입니다. 10은 10이고요. 자, 한 명으로 몰표. 윗부분 볼 필요 없어. 자, 3명이 어디로 가야 돼? 4명으로 가는 커지는 형태죠. 자, 가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가 뭐였죠? 3명이 4명으로 가는 작아지는 구조입니다. 첫 번째랑 네 번째가 마찬가지로 대칭의 형태를 따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세팅했던 값들을 한번 봤을 때 우리가 구해놨잖아. 얘가 14가지가 나오고 얘가 36가지가 나오는데 얘네들이 두 번째랑 세 번째가 대칭이고 첫 번째랑 네 번째가 대칭이니까 굳이 세 번째, 네 번째를 또 그리면서 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게 몇 가지니까? 50가지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몇 가지가 될 거야? 100가지가 되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30번 문제 같은 경우도 어렵죠. 힘들죠. 다 나누고 다 셌잖아. 특히나 두 번째는 그래도 요령껏 진행을 했는데 요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일일이 다 세줬단 말이죠. 그치? 힘든 건 아는데요, 여러분들. 30번 문제인데 논리적인 분류를 하고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일일이 다 세면서 진행해서 문제가 풀린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분류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렇게 분류만 하는 건 안 힘들어해. 분류를 한 다음에 그 내부에서 다시 한번 소분류를 한번 더 하죠.
요런 형태가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데, 마찬가지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런 문제, 분류, 크게 대분류를 하고 그 안에서 소분류를 해서 분류 이런 문제들은 사실 시중에 엄청 많다는 거지. 기출문제도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 충분히 훈련을 하면은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 예비 고3들, 미래의 수능을 준비하는 아니면은 생각처럼 이번 수능 시험 점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재수나 삼수 이렇게 N수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확통 부분에서 충분히 기출문제를 훈련을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대응해 나가고 문제를 시도하고 풀어볼 만한 내용이다, 다. 다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짜증내서 안 하는 부분들, 이거 이렇게 하고 다 세면 정답 나오는구나, 끝까지 정답을 안 만들어봐. 그냥 분류하는 방법만 해보고 실제로 안 해본다고. 여러분들이 힘들죠, 공부하다가. 수학 공부하다가 힘들어. 이거 너무 귀찮은데? 이거 안 해야 되겠다. 그런 걸 더 하세요. 확통은 그런 걸 해야 돼. 내가 하는데 분류가 너무 짜증나. 귀찮아, 안 할래. 그게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거. 그래서 확률과 통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노력함에 따라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만점도 가능합니다. 미적분은 만점, 30분은 아예 버려, 이렇게 말도 해, 학생들 가르치면서. 근데 확통은 선생님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학생 수준이 뭐가 되고 간에 확통은 노력만 하면 30번까지 무조건, 당연히 고1 때부터 노력 쫙 하면은 30번 다 미적분도 맞출만 하죠. 근데 어떤 좀 제한된 타임 리미트가 있었을 때, 제한된 시간이 4개월, 5개월밖에 안 남았어, 막 그런 시기 때, 그럴 시기 때 냉정하게 봤을 때, 너는 미적분 30번은 못 풀어, 하지 마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확통 같은 경우에는 다 모두가 지금 어느 정도 공부량이 기본밖에 안 돼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공부를 통해서 충분히 30번까지도 풀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3 수능 분석 확통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꼭 공부 열심히 해서 확통 맨날 무시받는 그런 천대받는 세상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